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현재 양시장은 다시 반등 흐름이 나타납니다. 코스피가 0.84%, 코스닥이 0.20%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다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요, 디지털 콘텐츠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시경부터 특히 펄어비스가 52주 신고가 다시 경신을 합니다. 2만 원까지 넘어가는 흐름, 2만 원까지 터치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장중에도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데 장 마감 때까지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유심히 잘 보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시고 채팅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펄어비스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펄어비스가 지금 39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CJ ENM입니다. 매수가 14만 9천 원에 비중 50%. 오늘 7%나 떨어지네요.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일단 CJ ENM 관련해서 일단 미디어 관련주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7월달, 작년 7월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섹터군인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자리쯤에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14만 9천 원 정도 오늘 낙폭이 나올 때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은 빠르시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점을 찾지 마시고 저점이었구나 좀 과거형으로 생각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상승이 반등이 바로 나올 것이다라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더 빠지진 않을까라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시고 좀 접근하신 것이 어땠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분할 매수는 항상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중 자체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61선 정도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선을 61선을 계속적으로 잘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행이겠지만 일단 61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조금 비중 관리를 해주시고 그 안에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전고점 16만 원, 17만 원 정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좀 끌어가신다면 뭐 그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나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반복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사실 하단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10만 원대에 있지만 한 8만 원부터 계속적으로 뭐 중간중간 눌림은 나왔습니다만 8만 원부터 지금 2배 이상 올라온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잠깐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흐름 지켜보시고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유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존 비즈온이고요. 매수가 10만 5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더존 비즈온은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더존 비즈온이라는 기업을 제가 어제 바로 저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제가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종목이라면 들고 가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추세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가 가능한 첫 번째 기준에 부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숫자상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더존 비즈온은 한번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면 25분기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 올 초에 나온 기사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20년도에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14% 이상, 올해도 20% 이상, 내년에도 16%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율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이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연기금은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매도하고 있는데 도전비주얼은 연일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체크리스트 세 번째는 모멘텀이 있는가,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이어갈 모멘텀이 있는가인데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정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비대면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더존 비즈온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비대면 클라우드 서비스도 그렇고요. 정부 BBIG 펀드 관련해서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존 비즈온 현재 가격,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오히려 이 구간이 바닥 횡보 구간으로 좀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시고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는 한 추세 상단 부분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들고 가 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코닉글로리입니다. 매수가 3,880원에 비중 5%입니다. 코닉글로리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일단 코닉글로리 보안 관련해서는 일단 4차 산업 관련군들의 이제 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높으세요. 일단은 고점 구간에서 진입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비중은 많이 담진 않으셔서 조금은 다행입니다. 일단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바닥권 상승 후에 지금 박스권을 좀 만들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3,000원에서 2,400원 구간, 지금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잘 받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흘러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자리에서 자리를 좀 잡고 상승을 해주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61선, 121선 회복해주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2,600원 정도 회복해준다면 어느 정도 좀 추가 매수 대응을 조금 하셔서 3,000원 구간 목표 구간으로 삼으시고 일단 일부 덜어내고 다시 눌린 구간 접근 반복하시면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매수가를 기다리면 매수가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시고 어느 정도 평단가를 좀 낮추고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00원 구간 돌파된다면 3,500원 정도 그리고 그 이상도 갈 수 있으나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우리 최충성 의원님 늘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일철강입니다. 매수가 6,160원에 비중 10%. 근데 동일철강 같은 경우는 철강주 강세가 나타났을 때도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은 종목이네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동일철강을 네. 6,160원에 가지고 계시네요. 동일철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업종 관련해서 모든 섹터가 함께 좀 상승해주는 그 상승 추세를 잘 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부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포함해서 함께 좀 쏟아져 나온 모습인데요. 3,000원 이하 또는 3,000원대에 매수했던 주주분들이 2배가 넘는 8,000원 권역에서는 시장의 흔들림이나 수익률에 만족해서 조금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집니다. 매수세가 뚜렷하지 않았던 그런 흐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 실적이 증가하기보다는 적자 연속 기업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올해도 적자 지속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거나 유지, 최소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매수가가 그리고 3,000원에서 2배가 오른 6,000원 권역에서 매수하신 게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남겨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 구간에서 121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21선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6,100원까지 올라갈 모멘텀을 좀 찾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 5,050원 권역을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5,000원 선을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깨지 않는 한 한번 들고 가 보시고요. 많은 이평선들이 좀 수렴을 한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올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은 아쉬우나 현 구간에서는 손절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5,500원 이상 권역에 되었을 때 더 들고 갈지 손절할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서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 시 좀 고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전화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25,100원이고 20%요. 25,100원이요. 네네. 네, 비중 20%. 알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조금 오래 들고 계셨죠? 예, 오래 들고 있었어요. 한 네. 3년? 오늘 조금 매도를 하셨나요? 아니, 매도 시기를 오늘 못 봐가지고, 그때 딱 올라갔을 때 못 봐가지고, 네. 매도를 못했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덜어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덜어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자리 십자선을 만들어주고 있긴 한데 윗꼬리가 다소 길고 뭐 힘이 하방으로 완전히 향해 있진 않지만 일단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음날 그러니까 월요일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월요일에 힘을 좀 받고서는 상단으로 돌아주지 못하면 하방으로 빠졌다가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꼬리를 달아버리면 하방으로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비중을 줄여주시고 다시 그 줄인 만큼 눌린 구간에서 다시 재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심리적으로 내 매수가에 오지 않으면 좀 덜어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가는 항상 그렇지만 뭐 지금은 사실 매수 구간 자체가 높아서 일단 손실권이시겠지만 바닥권에서 지금 12,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2배 이상 거의 수익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금은 월요일장 대응을 한번 보시고 일단은 기계적으로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그러면 네. 이거 매수 단가 오면 네. 그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매수 어느 단가가 정도까지? 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네. 비중은 어느 정도 줄여주셔야 돼요. 네, 일단은 줄이시고 그만큼 이제 눌림이 좀 나오면 그러니까 2만 원에서 21,000원 사이 구간 정도 오면 저 자리에서 다시 투입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다음을 좀 노리셔야 돼요. 이번에 한 번에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쉬었다가 또 다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좀 다시 노려보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대응해보시고 일단 변동이 네.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아쉬우실 것 같아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반등했을 때 비중 조절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G3BNT. G3BNT.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9,600원에 40%. 29,600원에 40% 비중 알겠습니다. 이 종목 지난주부터 갑자기 막 떨어지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허반석 위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갑작스러운 급락에 좀 고심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일영 전문위원님께서 이
G3 BNT가 장기 보유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9월 18일 날요. 작년 작년 5월이요. 9월요. 9월이요. 9월 18일. 9월 네. 18일. 그 뒤로 네, 수익권으로 조금 올라오신 적이 있기는 한데 매도는 전혀 안 하셨고요. 매도 그때 해가지고 하다가 매도 끌어놨는데 한 두 배 차이에 지금은 매도가 안 되고 너무 예. 값들었어요. 선생님 혹시 회사에 전화 같은 거 한번 해보셨을까요? 좋은 일 없습니다. 예. 회사에 요즘 전화를 해서 일에-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대로 믿어도 되느냐. 예, 예. 홈페이지에 그래도 자세하게 조금 말을 해주고는 있거든요. 임상에 네.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통계를 내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고 최대주주 지분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SPC와의 선별 작업, 투자자 선별 작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부득이 정정 공시, 연장 공시를 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는 있는데 네. 지금 차트를 크게 열어놓고 보면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 위로 올라갔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두 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구건조증으로 거의 좀 밀고 있는 특화된 기업인데 사실 이게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임상 3상에서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그래도 기술을 갖고 있고 효능이 있는 그 약을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다들 그래요. 뭔가 임상을 하다가 안 된다라는 뭔가 전형적으로 맨 공시 상단에 이 공시는 이러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주의를 해서 읽어보십시오라는 주의 문구가 다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주의 문구만을 보고서 사람들은 매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제약회사는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G3 BNT는 급락이 나온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바라봤을 때에는 이러한 추세가 조금 나와요. 그럼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갔는데 결국엔 임상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결과가 좋게 나오면 금방 이 추세선 위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삼상 시험은 언제 합니까? 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삼상 시험을 한다는데 그 언제쯤입니까? 다 맞춰졌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어요.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손절할 자리는 아니세요. 예.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말씀드리기에는 결과를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도 적지 않으셔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이 내용을 토대로 G3 BNT 회사로 전화를 한번 해보셔요. 회사를 믿고 주주가 됐는데 내가 더 기다려도 좋겠느냐. 한번 의미는 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주주를 위해서 대답해주는 회사의 분위기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요즘 또 얘기 나오는 것이 뭐 무주공산 주인도 없는 회사라 그러고 뭐 가망이 없는 회사 뭐 주가가 안 가면 이만큼 그런 샀는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게시판도 시끌벅적할 텐데요. 뜬구름 잡는 전문위원들- 소리보다도 회사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분이 기다리고 계셔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 다음 전화로 바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아, 정보 네네. 궁금하신가요? 네네, 저 기업은행 네, 8,820원에 20% 보유하고 있거든요. 8,820원에 20% 맞나요? 네네네. 요즘 은행주들이 힘이 좀 그러게요. 더 없는 것 같아요. 네.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 일단 기업은행을 그때 네, 보유한 말씀하세요. 지금 매수한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아마 된 네네. 것 같은데요. 그대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별로 움직이질 않아서. 그럼 제가 혹시 질문 하나 요즘- 드릴게요. 네. 은행수가 네네.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은행주? 그렇게 저 방송 보고 이거 저기 매수한 건데 네. 그래도 가격이 이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그냥 매수를 네. 했거든요.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적인 네.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아, 그래요? 은행주나 이런 네네.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네. 금리가 인상될 때, 그러니까 금리에 네네, 그렇죠. 대해서 뭔가 대출 이자를 받다든지 그런 네. 것들이 좀 인상이 됐을 때 은행이 네. 조금 반사이익을 받잖아요. 네.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 네. 세계적으로. 네네. 그럼 은행 자체가 올라가는 게 지금은 힘든 거예요, 사실.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단계에서 사실 은행주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금리가 낮아진 이 상황에서 은행이 돈 벌 수 있는 일이 없죠. 네네. 그러니까 난 혹시 이게 그 네. 요즘에 그 사모펀드 네. 혹시 그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 아,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뭐 그건 그런 뭐 아니에요? 악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중간중간에 어떤 기업이든 악재 부분이 나올 수 그래요? 있지만 그걸로 네. 뭔가 재료를 포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은행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셔도 네. 어느 정도 느낌은 오시죠.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제가 더 하나 질문을 드리면 조금 단기적인 투자를 하세요? 중기적인 투자를 하세요? 저는 그냥 아주 길게 보진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아주 길게 보시지 않았다면 은행주랑은 조금 안 맞으실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 은행주, 뭐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은 천천히 꾸준히 이렇게 상승해가는 종목군들이지 막 단기간에 급등하게 나오거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향에 맞춰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싶고 이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네.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을 봐야 이게 매수가에 올까요? 일단은 아, 천천히 네. 그러니까 뭐 비중 자체가 너무 네. 많지도 않으시고 너무 좀 네네. 적으신 것도 아니에요. 예, 적정 예. 비중인데 네. 한 뭐 6개월이든 그 정도 끌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면 한 10,0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포트에서 네, 얘는 그냥 중기적으로 하나 묻어두고 끌고 가겠어라고 접근하시면 좋아요. 아, 그래요? 변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 움직임이 더디다는 게 꼭 안 좋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등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락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거를 오히려 네. 포트에는 하나 넣어두고 좀 끌어가시면 괜찮죠. 어쨌든 저도 은행주라 네. 이렇게 뭐 크게 염려는 안 하고 샀는데 네. 너무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인 종목을 사실 사신 거기 때문에 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천천히 네. 지금 어차피 바닥권이기 때문에 아, 천천히 그냥 한번 끌어가 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전이 힘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한데 뭐 그래도 좋은 종목이니까 길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선전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네, 선전님 혹시 TV 켜고 계시면 TV 소리 줄여주시고요. 전화로만 예. 통화하실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현대제철요. 네, 현대제철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45,400원. 45,400원의 30%예요. 비중은요? 30%. 30%. 예. 네, 알겠습니다. 허반석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이 텔레비 보고 예, 추천해 시청자님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제철을 조금 높은 가격에서 사셨어요. 예, 예, 최근에 1월 다 돼서 사셨을까요? 예, 제가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추세선 하나 뭐 단순하게 그려놓고 이 추세선 맞을 때 사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 안전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고요. 예. 그리고 예. 3만 원 권역 밑에서 산 사람들이 오히려 5만 원 되면 뭐 예. 시장 흔들림에 따라서 수급 고임에 따라서 팔 수도 있는 자리가 나온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높게 잡으셨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뭐 기업 내에서도 이거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계열사인가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뭐 다른 쪽에 포스코에 팔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조금 나왔던 그룹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철강업 섹터 전반의 상승에 따라서 현대제철도 많이 올라왔어요. 뭐 코로나 예. 팬데믹 이전으로 하면 2만 원 권역대에서 5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2배가량 오른 건데 예. 이게 돈을 얼마만큼 벌어들이는지를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올해 벌어들이는 돈을 6,200억 원가량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약 5조 4천억 원이에요. 5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미 올해 벌어들일 만한 그 미래 가치를 주가에 다 녹여놨다 해도 좀 무방할 만한 모습이거든요. 흐름은.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4만 원대를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4만 원대 테스트를 한 번 더 보시고 그 부분이 깨지게 된다면 오히려 3만 7천 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네. 60일선을 지금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어차피 올해 가을 작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4만 원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게 네. 된다면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을 차례차례 조금씩 줄여주세요. 그러면 줄여야. 다시 네. 고점을 맞고 추세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질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매수가 위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기다리시면서 대응해 보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송은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역시 시간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전화로 이렇게 상담 가능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동양철관. 동양철관, 오늘 철광금속 업종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1,530원에 10%요. 1,530원에 10% 비중. 알겠습니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매수를 좀 끌어오신 지가 기간적으로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19년도 정도에 매수하셨나요? 예. 일단은 뭐 지금 거의 바닥권이고 메리트는 있는 구간인데 일단 그냥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경기민감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철강 업종들 그러니까 관련해서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그냥 가만히 좀 바닥만 다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으로 처음에 움직였던 뭐 남북러, 가스관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나올 때마다 조금씩 움직임이 나올 뿐이지 일단은 뭐 큰 파동이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매수가에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안 온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는 것만 좀 포커스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자리 구간에서 그 1,100원, 1,200원 이 사이 정도 한번 눌려준다면 저 자리 정도에서 좀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만약에 좀 오래 끌고 오셨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추가 매수를 하기도 좀 무서우실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뭐 1%에서 5% 좀 가볍게 그냥 접근을 하셔서 뭐 1,400원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1,500원 정도 목표 구간으로 삼고 뭔가 평단가를 낮추고 이제 빨리 땡겨 오셔야 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전략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흐름을 지켜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1,100원, 1,200원 저 사이 정도 어느 정도 바로 매수를 하지 마시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천천히 기간을 두고 비중을 모아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끌어오시면 빠져나올 자리는 줄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매수 단가에서 일부는 좀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 보시고 이게 파동이 한번 나오면 지금 굉장히 좀 매집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좀 상승은 해줄 것인데 지금 기간적인 문제이고 기회비용 측면을 좀 살리자라는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요. 네. 지금 자리에서 추미를 한 20%에서 1,400원에 빠져나오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맥락하고 비슷한 건데요. 예. 비중을 20%씩이나 담으실 필요가 없어요. 또 안 움직이면 답답하지 않으실 건가요? 예. 그렇죠. 답답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몇 개월 정도 그냥 기다리셨으면은 뭐 단기적으로 추세가 딱 잡히는 종목이라면 제가 비중을 좀 담으세요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은 좀 가볍게 내가 무리되지 않을 만한 비중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종목 자체가 지금 당장은 뭔가 이슈가 돼가지고 뭐 탄력성을 발휘할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 그냥 한 1%에서 5% 정도 내외에서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그리고 분할 매수 하실 때는 1,100원에서 1,200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밑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좀 천천히 바닥권에서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추가 매수 안 되고요. 그래도 일부는 반등했을 때 비중 조절하시고 더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덕전자 15,850원에 20%인데요. 네. 제가 이거를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허반석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래 안 됐어요. 그럼 1월 12일 날 예. 매수하셨을까요? 예. 네. 그 올라가는 데에서 이제 딱 매수를 하셨는데 겁나지는 않으셨어요? 주린이에요. 그래서 뜻도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예. 조금 더 잘 제가 쓴소리를 드려도 귀담아 주세요. 네. 저는 이제 매수를 할 때에 차트상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위험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네. 대덕전자는 이제 인적 분할 대덕이랑 대덕전자로 인적 분할된 이후에 차트 추세를 보기에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화면상 빨간색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그 부분이 매수 자리예요. 그 부분이 매수 자리고 파란 색깔 네모 상자가 나올 때는 매도 자리예요. 예. 그래서 그 구간이 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협력사로도 유명을 하고 그리고 PCB 기판,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 이 부분은 알고 계셨을까요? 방금 보고 알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기판이 전기 자동차에도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당연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께서 너무 높은 곳에서 샀다라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자금의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다시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 부분.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사고 있고 사모펀드도 사고 있고 기관 자금들 들어와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가 위로 상승은 나올 텐데 그 상승을 기다리다 보면 또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매수가 위에서는 일부 정리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에 조금 마음을 먹고서 오래 가지고 가실 거라 한다 해도 매수가 위에서 정리를 조금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15,000원 언저리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15,000원 아래로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비중을 조금 더 담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 대응을 하셔서 단가를 낮춰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매도는 어느 시점 어느 가격이 좀 되면은 제가 매도할 수 있는 이제 가격이 매수하신 가격이 거의 16,000원 선이잖아요. 16,000원 위에서는 비중을 마찬가지로 분할로 조금씩 줄여보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5,000원 구간이나 14,000원 구간에서 또 분할로 조금 사보시면 분할 대응을 하면 단가가 또 내려가실 거잖아요. 새로 사시면. 그렇게 대응을 하셔서 길게 가져가실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단가가 높은 게 조금 아쉬워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3,120.13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1.6% 상승을 하게 됩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강박권으로 출발을 했는데 장 중에 계속 흔들렸습니다.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면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3,12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반등을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후장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기관이 2,451억 원이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5천억 원 넘게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99억 원 매수 우위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은 3,604억 원 오늘 매도하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대형주들 쪽에서 강세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1.21% 상승하면서 83,500원에 또 SK하이닉스는 1.6% 상승합니다. 1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쪽에서 오늘도 강세 이어집니다. 2.70% 상승하고요. 네이버가 1.12% 상승을 해줍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0.32% 상승을 합니다. 967.68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보시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역시 장중에 좀 크게 흔들렸지만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힘을 다시 내주고 있는 모습 967.68포인트 그리고 96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반대입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해줍니다. 개인이 1,383억 원 매수 우위,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878억 원, 426억 원을 매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가보시죠. 오늘 셀트리온이 코로나 국내 치료제 1호로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 기대감 선반영되면서 오후장에는 그다지 힘이 없습니다. 0.67% 조정받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0.78%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펄어비스가 3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14% 급등이 나오고요. 39만 9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HLB는 0.97% 파란불 켜고 있고요. 시즌이 5위로 밀려나게 되죠. 2.06% 상승하면서 17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빨간불이고요. SK머트리에즈와 CJ ENM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려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나아지는 시장 분위기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최충성 의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보합권에서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박스권을 좀 그려갈지 아니면은 어떤 변수에 의해서 변동을 발생시킬지 지금 아직은 안심하기 굉장히 이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하자. 계속적으로 이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적극적인 매수는 좀 조심하시자. 그러니까 매집을 모아갔던 그런 종목들도 지금은 매수를 멈추고 일단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움직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중립 포지션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발생시키면 지수가 좀 눌리고 외국인들이 중립적으로 움직이거나 오히려 매수를 살짝 해주면 일단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들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매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공매도와 외국인 매도는 관련이 없습니다.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너무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외국인 수급을 잘 지켜보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 외국인 기관 매수가 좀 진행이 됐지만 오늘도 역시 요즘에 이제 개별 종목 장세이고 단기성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오늘도 역시 금융투자 물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금융투자 물량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속성을 띠기보다는 단발성으로 이제 들어오고 차익 실현을 하고 빠지는 그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해주는 거는 선물 시장에 들어와서 해주는 건 좋지만 일단 지금 시장은 안도감을 가지시기보다는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계속적으로 수급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그런 기간이다. 다음 주 이제 설 연휴까지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뭔가 급등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일단 설이 끝난 다음에 이제 문제거든요. 항상 이제 명절 후에 뭔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비중 관리 좀 잘 해주시고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심하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을 좀 잘 체크를 해보면서 눈치 보면서 우리도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1.07% 상승합니다. 3,120.63포인트. 다시 마감대 3,100선 지지받고 마감되는 상황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30% 올라갑니다. 강보합권이고 967.43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5원 20전 상승을 해서 1,123원 70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1,120원을 뛰어넘는 원달러 환율까지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오늘 장을 허반석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원석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일 미 증시가 양호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그렇고요.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양호했고요. 그리고 하원에서 1.9조 달러,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하원 통과를 했고 상원에서도 옐런 재무장관이 공화당 의원들과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뭐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조금 뭐 잔잔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연기금의 매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29거래일째 순 매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이제 10조 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연기금의 매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뭐 결국 연기금도 비중 축소 전략이기는 하지만 그 매도의 끝은 있을 텐데 참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연기금은 당연히 매도하는 거고 그 외의 주체들이 외국인과 개인들의 수급이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지수 향방이 좀 결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는 다음 주 이제 설 연휴가 있는 관계로 오히려 조금 눈치 보는 모습들이 시장에서도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환율 영향인데요. 환율이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권역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환율이 떨어질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떨어지는 것도 참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너무 떨어질 때에도 환율이 올라갈 때에 외인들의 자금 유출이 염려되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처럼 환율이 쉬지 않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외인들의 수급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연휴까지는 오히려 관망장세 그리고 지수 자체로도 일종의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도 본다라고 한다면 연휴 전까지는 오히려 보유 종목들의 체력 테스트를 잘 해보시고 좀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고 연휴 쉬신 이후에 시장을 조금 더 면밀히 보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수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연휴까지는 조금 보고 연휴 이후에 좀 더 공격적인 시장 대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계속해서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바로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4,500원에 10%요. 14,500원에 10%. 알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조금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비중 자체는 뭐 많지 않으셔서 뭐 그나마 좀 네. 다행입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좀 눌리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13,000원 구간 저 자리가 조금 회복이 되고 차트가 좀 안정을 찾으면 지금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 자체가 뭐 급등락이 막 발생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5거래일 정도만 조금 더 지켜보시고 차트가 자리를 잡고 13,000원 정도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준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셔가지고 일단 비중을 좀
태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이제 매물대거든요. 일단 저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기계적으로 좀 빠져나오시려면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하셔서 윗단에 가면은 좀 덜어내시고 수익권에서 좀 빠져나오시고 한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좀 흐름을 보시고 끌어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상승은 해줄 것인데 그 매물 구간마다 어느 정도 조금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진입하고 이걸 반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는 목표 구간은 14,000원, 그 다음에 17,000원, 뭐 그 이상 넘어간다면 뭐 19,000원 이렇게 단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매수매도 좀 반복하시면서 좀 유동적으로 끌고 가시면 뭐 충분히 매수하신 구간 이상으로는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 바이오팜 21만 4천 원에 15%야. 21만 4천 원에 15%.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장 초에 매수를 하셨나 봅니다. 네네. 그러면 최소 6개월 이상 가지고 계셨고 상장주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바닥을 다진 이후에 흐름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 뭐 15만 원 위아래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일시적인 하락이지 지금 가격대 15만 원이 손절 자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뭐 아니다 쪽이 더 맞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거 사신 이후에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뭐 보기 싫어서 그냥 넣어 놓으셨을까요? 네네네. 기간적으로는 조금 여유 자금으로 매수를 하셨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적으로만 여유가 되신다라면 18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 뭐 다른 요소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현 구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거의 적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뉴스들 이런 것들을 조금 내주면서 회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는 시장에 보여줄 때가 올해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뭔가 나는 이 자금을 손실을 확정해서 빼야 돼라는 게 아니라면 18만 원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게 현 구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손절을 제외한. 네네.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니까 18만 원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18만 원까지 올라오는 시간 중에 이거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기다려 볼까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너무 높게 산, 우리의 탓이다라고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18만 원일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해야죠. 지금 차트 바닥에서 18만 원까지 어떻게 올라왔는가. 네네. 네, 그 이유가 또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리실 수 있으면 18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18만 원 가격대 알려드렸으니까요.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서현이고요. 매수가 8,840원에 비중 20%. 제 기억이라면 이 종목은 약간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상승이 나타났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최충성 의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일단 서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테마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선 테마 관련해서 인맥 관련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의 뭐 모멘텀에 의해서 기본적인 바탕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는 부분. 그러면은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되거든요. 뭐 대선이 중간중간에 뭐 지지율이든 이런 것들이 뭔가 일어나야 상승을 해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대선 관련주, 인맥 관련주는 좀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좀 짧게 대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하단 지지 7,000원 정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일단은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 13,000원, 14,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보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지금 자리는 좀 잘 지켜주고 줘야 되고, 대선 관련해서 또 이슈가 좀 부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 의견 말씀을 드리고, 9,000원 자리를 좀 회복을 해주는지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망과 함께 9,000원 자리대 가격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말끔히 해결해 주신 우리 최충성 의원님, 허반석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